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을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챕터 3.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세계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경경함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영원한 찬양으로 가득 채울 것은 창조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에 대해 즐거워하시는 이유다. 나는 평상시에 자동차 불빛과 가로등이 하늘을 가린 미니애폴리스 도심에 살지만 몇 주간의 휴가와 학업휴가를 받았을 때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조지아주 바네스빌 외곽에 있는 브라우잇 우루란 불리는 숲이 울창한 지역에 가서 지낸다. 이곳에는 가로등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다. 우리가 지내는 작은 오두막 위쪽 언덕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신다. 그리고 뾰족한 철망 바로 너머에 있는 작은 아동용 공부방이 있는데 양쪽으로 창문이 나 있다. 이 공부방은 200년 된 떡갈나무들과 하늘로 쭉 뻗은 25m짜리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간중간 단풍나무와 소합향들이 둘러있는 공터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거기에 내가 앉아 글을 쓰고 있다. 가끔씩 고개 들어 언덕 아래 넓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말이다. 이곳은 두 눈과 두 귀, 코와 피부, 그리고 큰 마음을 위해 지어진 곳이다. 거의 매일 나는 오두막 공부방 사이에 호수 또는 호수와 숲 사이에 또는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 위에 얼마씩 그냥 멈춰서 있다. 그러고는 이 놀라운 광경과 소리와 냄새와 촉감의 아름다움에 강하게 사로잡힌다. 그 순간에는 이런 시간이 계속되어서 이 모든 아름다움 속에 한동안 잠겨 지내고픈 마음이 든다. 하루는 집에서 오두막으로 내려오다가 썩은 그루터기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거기서 나무 조각 하나를 뗐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부서지지 않고 딱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왔다. 나는 길쭉하고 붉고 축축하기까지 한 그 조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코에 댔다가 깜짝 놀랐다. 그 향기는 내가 맡아본 13나무 향기 중에 최고였다. 오두막으로 오는 내내 그 나무 조각에서 연신 그윽한 향기를 빨아들였다. 죽은 지 좋기 10년은 됐을 법한 나무인데 말이다. 오두막에서 호두나무 밭쪽으로 50m쯤 떨어진 곳에 우리는 벌레집을 만들어 놓았다. 폐타이어 몇 개와 시멘트 벽돌에 짚을 쌓아두고는 그 위에 나무 문짝을 얹어 놓아서 그 아래 공간을 축축하게 만들었다. 가끔은 호수로 물도 뿌려주었다. 그리고 벌레가 보고 싶을 때에는 문짝을 들고 타이어와 벽돌을 뒤집으면 다리가 긴 장님 거미들이 수백 마리씩 흩어졌다. 그러면 나는 갈퀴로 집단 위를 벗겨내어 7살 난 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벌레들을 발견하고 솜으로 잡아서 양동이에 담을 수 있게 해주었다. 벌레들은 꿈틀거리며 재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내 아들 바나나가 벌레들보다 더 빨랐다. 하루에 서너 번 공부방과 오두막 사이에 있는 꼭대기를 뾰족하게 만든 철망 아래 멈춰섰다. 철망 주변에는 커다란 분홍색 줄을 묶어 두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리지 않게 했다. 그 철망을 지지하는 철주는 속이 텅 비어 있는데도 우리는 철망에 오르기를 즐겼다. 어느 날 우리는 놀랍게도 그 철주 안에 회색빛의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철주의 우묵한 구멍에는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개구리는 열기와 조도에 따라 철주 안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했다. 저녁에는 철주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가 다가서서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철주는 그 개구리의 집이다. 개구리는 이미 몇 주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청개구리가 밤마다 이 고요한 숲속에서 귀뚜라미들과 매미들과 합작해서 놀라운 합창곡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나는 이 개구리처럼 다른 모든 청개구리도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해 그렇게 소유욕이 강한지 궁금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작은 청개구리들이 경계적 석으로 삼는 수천 개의 작은 구멍들과 계곡들과 가지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곧 우리 인간들은 이 나무들의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주 지역과 영주 제도로 이루어진 놀라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호수 북쪽 끝에 헤엄쳐 가면 물고기들이 내 등과 발에 있는 죽은 개와 사마귀와 벼룩에 물린 곳에 와서 입질을 한다. 그래서 나는 물에서 계속 움직이든지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호수의 표면은 목욕탕처럼 따뜻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차갑다. 내가 그 호수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공부방 창문을 통해 바라다 보이는 면이다. 호수는 언제나 고요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는 수만 개의 섬광을 가진 태양을 붙들고 있으면서 수표면에 끊임없이 수정 조각들을 보여준다.
공부방과 호수 사이에 있는 잎사귀들은 초록에서 노랑으로, 검정에서 검정으로, 다시 검정에서 초록빛이 도는 노랑으로 변한다. 산들바람이 호수 물의 반사와 그림자들과 합작해서 언덕 전체를 금빛 생명으로 물들게 한다. 나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번은 아침에 달리기를 한다. 어버이날에 선물로 받은 새 스톱워치를 차고 아침 7시 15분에 출발한다. 마을을 향해 출발의 메인 가에서 우회전해서 은행 2곳과 한 교회와 도서관을 지나 달리다 보면 마을을 빠져나오는 길 건너편에 옛날 가옥들이 줄지어 있다. 그 집 앞들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나이가 남북 전쟁 때를 지나 독립전쟁 때까지 이른다. 바네스빌에 있는 개들은 전부 사람을 무서워한다. 나를 향해 짖기 시작하다가 내가 나뭇가지를 잡는 신용만 해도 주랭랑을 치기 때문이다.